자, 인덕대학교 교양 마이크로트랙 구글 워크스페이스. 자, 13강 강의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변화관리 두 번째, 그리고 서비스 설계 및 구성, 그리고 매뉴얼 작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해서 사용법,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환경 구성, 그리고 프로젝트 협업 환경을 하기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차 시 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14차 시, 15차 시에서는 실제로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성하기 위해서 자, 연습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본 짤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뺏어가냐면은 AI를 사용하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갈 거라고 하는 우스개 같은 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변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16%의 사람들만 사실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84%의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싫어한다. 이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집단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나 조직에 가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때는 항상 이런 거부 반응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부 반응,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 함께 가야지 여러분 조직이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많은 전사적인 프로젝트, 크면 클수록 더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하다가 없어진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동작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가적인 사업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도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의도한 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제공하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전체적인 활동을 변화 관리라고 합니다. 자, 변화 관리 활동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겁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이 설명을 듣고, 아, 맞아, 사용을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한번 사용해 볼까, 이 정도 생각만 갖게 하더라도 사실 성공한 것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설명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뭐 한 30초나 1분에 있어서 아주 그 사람들의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고객을 설득을 하고, 뭐 사장님을 설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는 사실은 뭐 말을 잘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 때는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더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성,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뭐 아주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사들, 애매모호한 부사들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잘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분 내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1분은 좀 길고 30초에 해서 플립그리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출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플립그리드에서 인덕으로 들어오면은 됩니다. 조인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할 것은 우리가 POC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정책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정책서에는 공유 드라이브는 팀장이 만든다. 또 팀장이 만들고 팀원을 초대를 한다. 팀원이 입사하면 어떻게 초대를 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들,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파일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폴더는 이럴 때 어떻게 만들기로 하겠다. 자, 이런 게 정책서인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OC 체크리스트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공유 드라이브를 내 역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시스템들,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많은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학샷 시스템, 도서관 시스템, 무슨 시스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이 딱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KTX 얘기를 했는데 KTX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지만은 일단은 KTX 만드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만약에 새로운 정차역을 하나 만든다는 것도 거의 공사비에 준하는 그런 비용과 기간이 들어갈 정도로 편하긴 편하지만은 관리나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만약에 챗GPT 같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다. 그것은 거의 비즈니스에서는 실패를 예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어도 다음 주에는 나와야지 요즘 비즈니스 흐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프레미스, 우리가 기업 환경에 서버를 놓고 솔루션을 사다가 또 그것을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 환경에 맞춰 쓰는 것은 이제는 거의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는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해 그러면은 카메라를 붙이고, 나는 고성능 CPU가 필요해 그럴 때는 CPU를 갖다 놓고, 또 사용하다가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오면은 카메라만 교체하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그것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온프라미스, 내 환경에 딱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모아서 그렇게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나의 환경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하겠죠. 자, 우리 이제 회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제 MVP나 POC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프로토타입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모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프로토타입이고, MVP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좋긴 좋지만은 그게 정말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 뭐 다른 옵션이나 그런 거 다 빼고 전기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MVP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개념과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POC라고 하는데, POC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을 개념을 한번 POC로 할 건데, 자, POC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OC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왼쪽처럼 대부분의 매뉴얼을 많이 보는데, 지금까지 매뉴얼은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과 방법들이 다 섞여 있고, 또 이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또한 뭐 그림 같은 거 단순하게 그림만 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POC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순서가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뭐 참고 자료, 매뉴얼들, 그리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맨 우측에다 체크리스트 체크박스를 넣어서 내가 나는 담당자니까 여기다가 이걸 하고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런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 것은 공유 드라이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드라이브 이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실습을 POC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공유 드라이브를 맨 처음 만드는 거는 우리 정책서에서 팀장이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공유 드라이브 팀장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든다. 자, 어떻게 만들죠? 공유 드라이브 왼쪽에 문서함에 가서 새롭게 하나 만든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결과는 새로운 공유 드라이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겠죠. 그러면 초대는 누구를 하죠? 팀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팀원들을 초대를 하고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팀원들한테 초대 이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당연히 초대 권한 멤버 확인을 해보면은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보일 것이고, 그 사람들의 역할까지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것이고,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공유 드라이브가 내 문서함에 보이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공유 드라이브의 POC 체크리스트는 못해도 한 2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매뉴얼을 작성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수십 년은 아니겠지만 출력을 해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래의 한글이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스나 MS 워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많은 디지털이 사라지는 그런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아주 한순간에 사라지죠. 왜냐면은 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또 뭐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거기에는 글자와 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뭐 링크나 뭐 움직이는 그림,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마법이 풀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출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런 디지털 문서라고 이제 불러도 안 되고, 사실은 작업하는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워크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글 문서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 칩이라고 해서 날짜를 우리가 2023년 6월 3일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면 그것은 그냥 글자가 되지만은 날짜라는 스마트 칩으로 입력을 하면은 사람도 볼 수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AI도 저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날짜를만 입력하면은 어떤 AI는 이해를 하고 어떤 AI는 또 이해를 못하고 그런 차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도 만약에 조코디라고 쓰는 거가 아니고 저렇게 스마트 칩을 이용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든 매뉴얼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유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특정인 아니면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또 특정 폴더 드라이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사이트에 또 폴더나 드라이브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메일에 링크 첨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다른 문서에 링크로 넣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웹에 공유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구글 문서도 마치 홈페이지처럼 웹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에 공유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차 시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14차 시 수업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업무 환경 한번 세팅을 하고 우리 정책서, 방법서 이런 거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